너 후회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후회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올 때부터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퍼포먼스가 초반 라운드에 안 나왔을 때도 그냥 믿었어요. 그냥 계속. 그냥 낮은 쪽 뚫리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접근 방식의 틀을 완전히 저는 깼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저는 여기 있으면 하루하루가 맨날 다른 테마가 있고 또 이거를 클리어하면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이게 계속 있다 보니까 언니 이거 어디다가 달아요? 여기? 그래서 저 채택된 거예요? 잘 해볼게요. FA로 왔다가 국대가 거의 차출이 많이 됐었고 그쵸. 감독님을 네가 생각한 거 대비 좀 늦게 만난 편이잖아. 네, 제가 8월에 왔나? 거의 그때쯤 왔으니까 진주 끝나고 왔으니까 거의 기본 뭔가 틀을 딱 잡힌 상태에서 저는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처음에 고생을 좀 많이 하긴 했죠. 이런저런 적응을 못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냥 기본적인 수비 연습하는 것도 뭔가 사인도 바뀌고 그 틀이 좀 달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뭐 유럽 감독님도 해보고 해봤지만 일본 스타일은 또 처음이니까 그런 연습하는 틀이 다른 거에 대한 적응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그게 시즌 때도 저는 조금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시즌 초반 라운드 때는 그냥 다 된 상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외국 감독님 처음은 아니다 보니까 네. 일본 감독님도 처음이잖아. 네. 처음 비시즌 때 훈련들은 좀 어떤 게 차이가 있었어? 그 방향이 아예 지금까지 외국인 감독님이랑 거의 반대였어요. 어쨌든 외국인 감독님 이렇게 묶어서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완전 다르다는 거를 또 한 번 느꼈고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나? 예를 들어서 수비할 때 제가 리베로 쪽에 수비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걸 아예 이렇게 반대로 두라고 하셨고 그냥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완전 방향이 반대라든지 그리고 좀 디테일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시즌 때는 디테일한 쪽으로 더 많이 치중을 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하나씩 배우고 접목시키고 이게 끝이었는데 이제 코보컵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시즌이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금 새로 들어오는 전술들이 많아서 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조금 새로웠고 또 적응하느라 막 머리 쓰느라 바빴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코보컵도 저희가 좋지 못한 성적으로 끝냈고 초반 라운드 때도 그렇게 좋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막 장난식으로 또 후회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후회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올 때부터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뭐 바뀌는 게 그렇게 쉬우면 모두가 다 쉽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제가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온 거였잖아요. 그렇게 선택을 한 거잖아요. 흥국생명을. 뭐 이 팔 그 스윙할 때 제가 자꾸 이게 이렇게 내려가서 뭐 이런 거 고치는 것도 지금은 고쳐왔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 정도 또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사소한 것들을 고쳐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이제 팀적으로 봤을 때는 더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감독님을 믿었어요. 그냥 처음에. 그렇게 성적 안 났을 때도 그리고 뭔가 제 개인적인 퍼포먼스가 초반 라운드에 안 나왔을 때도 그냥 믿었어요. 그냥 계속. 그냥 믿고 가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2라운드 들어갔을 때부터 우리가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어. 거기서 감독님이 좀 팀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고 너한테는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난 좀 궁금했었어. 저희가 근데 준비를 항상 결과에 비해서 준비를 항상 정말 체계적으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결과가 안 나왔던 거였고 저는 그때 1라운드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언니들이랑도 한 얘기인데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막 1위 팀이랑 뭐 5세트를 간다던가 그래서 뭔가 쉽게 지는 경기는 생각보다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뭔가 타격이 있었어요. 저희는. 근데 다음날에 다시 출근을 해서 감독님을 보면은 정말 감정 변화 하나 없이 그냥 이겼을 때랑 졌을 때랑 똑같이 다시 준비를 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저희도 뭔가 거기서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을 보면서. 뭔가 그 감정적인 동요가 아예 없으세요. 근데 그게 일본 문화인지 아니면은 감독님이 그러신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적인 동요가 아예 없어서 지금까지도 그래요. 이긴다고 해서 뭔가 신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어서 선수들이 그런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뭔가 탑재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 좌절하는 게 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초반에 경기력이 제가 원하는 경기력이 아예 아니었고 뭔가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했었고 감독님도 도움을 많이 주셨고 뭐 개인 미팅 해가지고 뭐 브로킹적으로도 그렇고 공격적으로도 그렇고 제 모토 영상, 뭐 해외 배구 선수들 그거를 항상 가져오셨어요. 탄상이랑
감독님이랑.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은 가져가되 이쪽 부분에서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면을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 조금씩 과정이었던 게 이제 결과로 나오지 않나 싶어요. 생각한 것 이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항상 무슨 느낌이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음 게임이 GS예요. 그러면 그 GS를 위한 연습, 그 팀에 맞춰서 그냥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장기적 플랜을 가져가는 느낌? 그러니까 용병 선수도 점유율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빠른 플레이하는 팀, 한 명이 좀 공격을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팀, 이런 팀들에 따라서 저희의 색깔을 바꿀 수 있게 테마가 다 있어요. 연습할 때. 그래서 오늘은 이런 테마, 오늘은 저런 테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냥 나갈 때마다 기대가 되는 오늘은 또 어떤 테마일까 뭐.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저희가 플레이오프를 가고 중요한 상황이 되면은 여러 옵션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뭐 플레이오프도 가봤고 챔프도 가보고 했지만 하루하루 경기를 하다 보면 이제 분석이 더 되잖아요. 그때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옵션이 더 이상 없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옵션이 좀 더 훨씬 늘어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게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장기적으로 제 선수 개인 의 역량으로 봤을 때도 팀적으로 봤을 때도 옵션이 더 늘어난다는 거는 코너에 몰렸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걸 몇 퍼센트 정도 팀이 올라온 것 같아? 지금 한 5, 60%? 아직 조금 더 남은 것 같고. 근데 뭔가 그런 것들 접목을 시켜보려고는 하는데 아직 그 디테일 한 끗 차이에서 조금씩 밀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한 5, 60%는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돌공이랑 게임했을 때 삼산에서? 우리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게 많이 안 나왔다라는 네. 그 경기에서 되게 받았어. 네. 될 때는 사실 그냥 너무 게임을 쉽게 이길 수도 있는 건데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뭐 브로킹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리시브 시스템도 그렇고 잘 안 맞을 경우가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그거를 계속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시합 때도 그런 걸로 시도를 해보다가 범실이나 뭐 미스를 했을 때 전혀 뭐라고 하지 않으셔가지고 오히려 더 트라이를 많이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감독님 말씀하신 에이패스에 대해서 도비가 지금 잘 해주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좀 어떻게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 근데 나연 언니 말이 맞거든요. 정말 잘 받고 잘 올리고 그냥 잘 때리면 사실 배우가 그냥 쉬운 거잖아요. 그 일본 선수들도 보면 진짜 그냥 그렇게 쉽게 하거든요. 군더더기 없이 뭔가 화려한 거 없이 근데 그렇게만 해도 80%는 가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잘 받을 것인지 어떤 방법을 써야 잘 올릴 것인지 공격수도 어떻게 해야 잘 때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거를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의 결과로 가기 위한 그 방법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시도해본다는 점에서 제가 아까 옵션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적인 게 많이 추가가 되니까 다른 것 같고 도비 언니 리시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반에 많이 미안하기도 했었어요. 왜냐면은 1라운드 뭐 초반 라운드 때는 되게 리시브가 엄청 거의 완벽 수준에 가까운 것도 정말 많았거든요. 이제 미들 입장에서 뭔가 그 정도로 결정을 못 내기도 했었고 팀적으로 공격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받아주는 사람들한테 더 뭔가 프레셔가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미안하기도 했었는데 언니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언니도 저를 이제 많이 도와주는 만큼 저도 좀 떨어졌을 때도 속공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세터들이랑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압박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전지훈련 갔을 때 우리 JT랑 했던 배구가 있잖아. 네. 그때 배구랑 우리랑은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지금 감독님이 하고자 하는 배구가 그 JT가 하는 거랑 또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때는 진짜 저는 온 지 진짜 얼마 안 돼서 바로 전지훈련을 간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팀적으로도 뭔가 진짜 어수선했거든요. 뭔가 뭐 해보려고 하는 거는 같은데 뭐 하나도 안 됐어요. 그냥 진짜 뭐 세트도 못 땄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JT를 딱 봤을 때 그냥 저게 감독님이 원하는 배구인가 라는 말을 저희끼리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플레이뿐만이 아니라 선수들의 애티튜드라든지 뭐 팀적인 스타일, 팀의 분위기라든지 저게 원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JT가 보여줬던 배구 색깔이 감독님이 원하는 게 맞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조금씩 뭔가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5, 60%인 것 같고 근데 아직 디테일적인 거나 뭐 사실 이런 감 같은 게 일본 선수들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뭐 공격 스킬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지금 2라운드가 더 남았지만 해가야지 않을까. 옵션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도 또 방어가 또 생긴다고 이해하면 될까? 네, 완전.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저 아까 도비 언니 리시브 시스템도 그렇고 좀 분석이 되니까 역으로 좀 때려요. 폼 반대로 때린다든지. 이제 강팀들은 좀 그런 까다로운 수가 더 많아져서 저희가 좀 더 힘들어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플랜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속공이 계속 포인이 나면 뭐 투브로
오는 건 당연하고 뭐 수비도 제가 잘 때리는 코스 쪽으로 가고 상대방이 저를 위해서 하는 대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B 플랜, C 플랜 이게 진짜 많거든요. 몇 개씩 시도를 해보는 중이긴 한데 아직 잘 안 돼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게 이제 5, 6라운드 때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원래 제로였던 게 뭐 한 30-40%만 나와도 플레이오프 때 충분히 써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재밌어요. 그런 처음 시도해보는 것들이 또 저희가 생각한 플랜대로 그게 경기 때 딱 나오면 그 성취감이 정말 좋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이랑 할 때 A를 들어가는 척 하면서 그 시간차를 때리는 그런 공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2개를 시도했는데 하나밖에 포인이 안 나긴 했어요. 그게 한 2라운드 때인가 3라운드 때부터 준비했던 거였는데 한 번이라도 나온 거에 의의를 두고 성취감이 있었거든요. 전 되게 나연 언니랑도 그렇고 그런 게 이제 좀 더 빈도수를 늘려갔을 때 강력한 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이해력이 생겼다는 게 좀 그런 것도 있는 거구나. 네. 그리고 네, 재밌어요. 그냥 그래서 요새는 게임 하는 게 딱 저희가 플랜한 대로 상대방이 나올 때 딱딱딱 들어맞을 때 근데 게임 실제로 가면 거의 다 맞아요. 아 이게 분석의 힘인가? 그러는 걸 딱 몸소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나연이는 우리 팀 미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미들의 덕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나연 언니 같은 경우에는 4년 정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랑 그렇게 많이 맞추진 않았는데도 되게 잘 맞았어요. 언니랑도. 일단 그거에 대한 호흡이 저는 항상 뭔가 자신이 있었고 나연 언니랑은 그래서 언니 처음 왔을 때도 항상 얘기했던 게 그냥 우리 원래 하던 대로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니의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언니가 좋은 볼을 많이 올려주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뭔가 언니랑의 호흡을 생각한다기보다는 딱 볼이 올라왔을 때 제가 때려야 되는 코스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공격수 입장에서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볼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코스적인 면을 더 한층 나아가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호흡적인 면에서는 너무 고맙고 언니한테. 근데 항상 지금까지는 뭔가 저한테 투브럭이 붙거나 아니면 수비가 걸리거나 했을 때 뭔가 그 한계를 못 차고 넘어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또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제 성공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점유율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다가 또 한두 번씩 브로킹이 준비가 안 됐을 때 미들한테 주면 포인이 나는 건 당연한 거고 약간 이런 레파토리가 반복이 됐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투브록이 와도 아니면 수비가 걸려도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하고 배우고 또 시도해보고 하다 보니까 브로킹이 많이 와도 좋아요. 수비가 걸려도 희망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너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그러게? 2시. 왜 2시야? 찍고 있어? 하고. 근데 되고 있어요? 분량 괜찮아요? 좋아. 아 그래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나연이가 빠지고 너랑 다은이 이렇게 같이 와서 하는 훈련을 좀 어떻게 하게 됐고 그걸 하게 됐을 때 또 어땠는지에 대한 약간 성취감 같은 거가 좀 궁금했어. 사실 브로킹을 봤을 때 낮은 쪽에 그 공격수들이 공략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냥 낮은 쪽 뚫리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뒤에 수비를 해보다가 그냥 잘 때리는 건 주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접근 방식의 틀을 완전히 저는 깼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냥 나연 언니가 낮으니까 다은이랑 나랑 간다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브로킹 시스템을 하려면 저희가 봐야 돼요. 그 상황을 읽어야 돼요.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접목이 돼야 와라. 나도 다은이한테 와라 하고 다은이도 지금은 간다라는 그 딱 결정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 결정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을 읽어야 돼요. 저희가 게임을 하면서. 근데 사실 저희가 연습 때는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하지만 시합 때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조금씩 읽어나갈 수 있다는 거? 그럴 때 진짜 재밌다고 하는 게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감독님 말씀하신 패스 평가해라. 맞아요. 패스 평가, 누가 볼을 잡는지.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처음에 와서 이게 그 훈련을 할 때 맨날 감독님이 이제 패스 평가, 뭐 토스 평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처음에는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말로만 따라했어요. 뭐 패스 평가. 근데 그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받아들여지진 않았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조금씩 그게 선수들이 또 다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정말 패스 평가가 뭔지, 뭐가 토스 평가인지 그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브루킹 시스템에 관해서 설명을 했지만 서브 때릴 때도 있고 공격 때릴 때도 있고 연결할 때도 있고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재밌죠.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당겨지니까 네. 요즘에 좀 선수들이 가져가는 약간 이런 멘탈적인 건 좀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근데 멘탈적인 것도 진짜 큰 게 그 대표 선수로서 일본을 만났을 때는 왜 저렇게까지 감정에 동요가 없지? 왜냐면 막 유럽 선수들은 포인트 내고 하면 막 난리 나거든요. 근데 그만큼 흐름이 안 좋을 때 이 다운도 좀 심해요. 근데 저는 한국도 조금 그런 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뭐 게임을 하다가 잘 되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좋아하기도 했었고 제 스타일 자체가. 그리고 안 됐을 때 좀 절망의 동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크게 표출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항상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실점을 한 뒤에 저희의 제스처, 애티튜드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때 JT 갔을 때 그냥 진짜 뭐라고 해야 돼? 말눈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그 실점을 해도 동공의 흔들림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감독이 원하시던 거였던 거예요. 배구 기술적으로도 성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배구를 대하면서 코트에서 나와야 될 기본적인 에티켓, 뭐 프로로서의 자세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기고 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날에 저희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 진짜 배구만 할 수 있는 환경? 이게 사실 감정이 섞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은 단체 생활이기도 하고 팀이 계속 지면은 이제 감정적으로 뭔가 연루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도 많고 근데 그런 감정적 개입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일하러 온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맞잖아요. 저희가 배구를 하기 위해 모인 거니까. 그래서 딱 집중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너에게 맞는 영상 같은 걸 찾아가다가 보여줬다고 했잖아. 네. 어떤 케이스였고 그걸 좀 너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 영상은 탄상이 많이 가져오시거든요. 그 어떤 영상이었냐면 보통 남자 배구를 많이 가져오세요. 아니면은 여자 대표팀, 뭐 세계 상위에 있는 뭐 이탈리아 리그라든지 그런 영상을 다 편집을 해서 제가 좀 모토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많이 가져오시거든요. 근데 사실 볼이 잘 왔을 때 뭐 찬스볼 상황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보다는 브로킹 뜨고 트랜지션 상황에서 반격을 연결하는 그 몸 동작, 스텝 이런 거를 항상 많이 가져오셨던 것 같아요. 카톡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쉴 때 계속 볼 수 있게. 왜냐면은 저는 이제 저도 모토로 삼고 싶은 영상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또 코치쌤의 그 시선에서 바라보는 게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영상을 많이 참고하는 편이고 일단 훈국의 지원은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이거 뭐 차는 것도 그렇고 이거 뒤에 카터필트 차는 것도 그거를 토대로 뭔가 컨디션 조절이라든지 컨디셔닝 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분석 프로그램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연습 영상을 항상 저는 뭐 이메일로 받아가지고 그거 하루 종일 그 스킵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분석 프로그램이 그 이름이나 등번호를 쳐가지고 제 모든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 브로킹 액션만 보고 싶다 하면은 브로킹 그 섹션을 클릭해서 브로킹만 볼 수도 있고 근데 공격도 뭐 사이드 아웃에서의 공격, 뭐 반격 상황에서의 공격 그런 카테고리를 다 설정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제 집 서재 있거든요. 서재에서 맨날 그거 운동 끝나면 가가지고 보고 너무 도움 많이 되죠. 조금 더 필요한 게 있을까? 근데 충분한 것 같은데 너무 충분해요. 이 정도면은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근데 재밌는데요, 언니? 이런 대화? 국가대표로서 다시 올라가는 뭐 목표 설정이나 이런 리그를 하면서도 이제 그런 걸 어느 정도 수행을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 저는 완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여러 지도자 선생님들한테 정말 그 좋은 부분도 많이 배우고 또 이번에도 새로운 스타일로 배우는 거잖아요. 전 사실 일본 배구가 저희 한국 배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그 앞장서서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는 사실 신장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카자흐스탄 이런 애들 보면은 막 2m 뭐 190 이렇게 된다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높이로 근데 저희는 무조건 기술 스피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옛날 세대에 비해서 뭐 신장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유럽 선수들의 비하면 애매한 수준이어서 그래서 뭐 감독님들 알려주시는 그런 전술적인 거라든지 그런 디테일한 개인적인 그 기술 그런 게 전 너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까먹을까 봐 적어 놓거든요. 그 아이패드에 만약에 대표팀을 또 가더라도 그런 거를 토대로 좀 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그 스펙트럼이 넓어질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저는 여기 있으면 하루하루가 맨날 다른 테마가 있고 또 이거를 클리어하면 또 다른 거 이거를 뭐 수료하면은 또 다른 거 이게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신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 모티베이션이 없으면은 좀 활력이 없거든요. 근데 저한테 있어서 그 모티베이션은 그 새로운 거 배우는 거 그런 거여서 너무 하루하루가 바쁘죠. 이걸 하려고 큰 결정을 내려서 FA를 온 거고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감독님 따라 그 모티베이션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거네. 네, 근데 사실 전 처음에 팀을 옮길 때 저는 아예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워낙 새로운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초반에는 솔직히 말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증명해야 된다는 좀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제 생각대로 좀 쉽게 안 되는 부분도 많았었고 그래서 다들 뭔가 팀을 옮기는 거에 있어서 좀 다들 신중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제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또 이겨냈으니까 그리고 또 그때 그 힘들었을 시기에 그냥 매일매일 그 모티베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버텼던 것 같고 앞으로도 뭔가 새로운 도전이 저한테는 두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에 이적이 제 뭔가 배구 인생의 또 다른 챕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 챕터는 뭐 프로에 입단하는 거? 근데 제가 뭐 새로운 거 좋아한다 했지만 뒤돌아 보니까 한 6년을 있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되게 생각보다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 또한 뭔가 편안함 속에서 안주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를 좀 바꾸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그 경험들도 너무 지금 그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도 했고 팀원들과의 그 감독님들과의 뭐 코칭 스텝 간의 그런 기억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정말 그 소중한 발판이 됐거든요. 앞으로 저한테 뭐 찾아올 미래에 대한 그 중요한 발판이 될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를 참 잘 데리고 나갔는데 그냥 배구를 잘하는 선수를 하나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데리고 왔다라는 느낌이 아니었는데 근데 여기 와서 또 느낀 게 그게 사실 영향력이라는 게 저도 도움을 되게 받고 있는 언니들이 정말 많거든요. 후배들도 그렇고. 그때 사실 걱정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너무 좋았으니까 팀원들도 그렇고. 근데 여기도 거기 못지않게 정말 소통이 잘 된다는 걸 느꼈고 제가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언니들한테도 후배들한테도 그리고 진짜 뭔가 리더의 모습이라는 게 딱 이거다라는 모습을 뭔가 보여주는 언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더 이상 어린 게 아니니까 앞으로 또 저도 이제 팀을 이끌어 가야 될 나이가 올 텐데 그때를 위해서 좀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언니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팀을 이끄는구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했네. 그래도 노래 빨리 끝나. 그래 오케이. 심플하게 하자. 잘 받고 잘 올리고 잘 때리면 돼. 그리고 기본적인 거 진짜 수지 언니가 들어오면 코트가 촥 정리가 되고 우리 미들이 너무 좋아서 안 쓸 수가 없잖아.